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미래를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동안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는 새어나갑니다. 당신이 설명할 때마다 당신의 집중력은 흩어집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치고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조용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행동할 뿐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그는 1000번의 실패를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연설문을 준비할 때 그는 자신의 고민을 모든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만델라가 감옥에서 27년을 보낼 때 그는 매일 자신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침묵으로 살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기를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세상이 부러워할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변화입니다. 말하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설명하는 사람에서 증명하는 사람으로, 소음을 만드는 사람에서 결과를 만드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말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침묵의 힘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당신의 운명을 써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만약 당신이 세상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면 이 채널과 함께 침묵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구독을 누르고 말 대신 행동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곧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 침묵은 전략적인 힘이다. 진정한 힘이 조용한 확신에서 나온다는 내용. 당신은 지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당신의 계획을,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시간만큼 실제로 행동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이 설명에 쏟는 에너지만큼 실현에 쏟는 에너지는 얼마나 됩니까? 세상은 지금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모든 순간을 공유하려 하며 모든 생각을 표현하려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는 증명의 무대가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더 크게, 더 자주, 더 화려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조용합니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움직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약함의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의 침묵입니다. 확신의 침묵입니다. 준비된 자의 침묵입니다. 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는 자신이 정글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포효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단지 조용히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동물들은 그 침묵하는 존재감 앞에서 자연스럽게 길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는 힘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힘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주는 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세상에 먼저 알리려 합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떠들어댑니다. 아직 이루지도 못한 목표에 대해 자랑합니다. 아직 변하지도 않은 자신에 대해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이 실제 행동을 대신한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자기 기만입니다. 말은 행동이 아닙니다. 계획은 실행이 아닙니다. 의도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얻는 인정은 진짜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행동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그는 1000번의 실패를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실험실에서 1000번의 실패를 견뎌냈고 1001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을 때 비로소 세상이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구상할 때 그는 자신의 비전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아이디어를 미친 소리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갔고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전략입니다. 비판으로부터 당신의 비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의심으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당신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에는 더 깊은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을 내면으로 향하게 합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내부의 확신을 키우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박수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기준을 높이게 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줄이십시오. 설명을 줄이십시오. 대신 행동을 늘리십시오. 결과를 늘리십시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메시지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성취가 당신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을 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의심할 때 변명하지 말고 증명하십시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이것이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2. 먼저 말하는 것의 함정, 목표를 미리 말하는 것이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내용. 당신은 왜 말합니까?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이 아직 이루지도 못한 목표에 대해 떠들 때, 당신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격려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 그저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꿈꾸는 것은 편안합니다. 계획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대신합니다. 마치 말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성취한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먼저 말하는 순간 당신의 목표는 이미 절반의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이미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 혹은 비판까지도 일종의 보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보상은 실제 행동을 위한 동기를 갉아먹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목표를 미리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다이어트 계획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성취감을 맛봅니다. 당신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기업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트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당신이 말로 소모한 에너지는 행동에서 빠집니다. 당신이 설명에 쓴 시간은 실행에서 사라집니다. 당신이 인정받기 위해 들인 노력은 실제 성과에서 결핍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큰 성취를 이룬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 순간들에서 당신은 미리 떠들어댔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들, 가장 중요한 성과들은 대부분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시작된 여정에서 나온 결과들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크게 떠들어댔지만 결국 이루지 못한 일들을 말입니다. 그 실패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모두 말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계획부터 공개되었을 것입니다. 의도부터 선언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말하는 것의 진정한 함정입니다. 말은 행동을 대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방해합니다. 설명은 실행을 대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행을 약화시킵니다. 선언은 성취를 대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취를 훼손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먼저 말하려는 충동에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의 부족입니다. 진정으로 자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준비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격려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허락을, 인정을, 격려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진정한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침묵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목표를 보호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집중력을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은 당신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신감을 키우게 합니다. 외부의 인정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말입니다. 세상의 격려 없이도 계속할 수 있는 의지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실험해 보십시오. 당신의 다음 목표를, 다음 계획을, 다음 결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그냥 행동하십시오. 그냥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서야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힘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언이 아닌 결과로, 약속이 아닌 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3. 명확성. 침묵의 길에 기초, 내면의 명확성이 침묵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 당신이 말을 많이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세히,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순간들에서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평정했습니까? 아니면 혼란스러웠습니까? 확신에 차 있었습니까? 아니면 불안했습니까? 명확했습니까? 아니면 흐릿했습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마음속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명하려 드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떠드는 이유는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는 우리의 불확실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명확성이 부족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같은 변명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같은 정당화를 계속 시도합니다. 마치 말의 양으로 확신의 부족을 메우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을수록 혼란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설명이 길수록 확신의 부재는 더욱 명백해집니다. 반대로 명확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간단히 말합니다. 핵심만 말합니다. 필요한 것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신에는 혼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명확성의 힘입니다. 명확성은 말을 줄입니다. 명확성은 행동을 늘립니다. 명확성은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명확성은 시간을 절약합니다. 명확성은 결과를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명확성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확성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해지려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명확해지려면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해야 합니다. 명확해지려면 자신의 변명을 포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로 시간을 끕니다. 계속 생각으로 도망칩니다. 계속 분석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확성을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혼란을 더욱 깊어지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명확성은 조용한 곳에서 찾아집니다. 소음이 없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산만함이 제거된 곳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당신의 변명에 관심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는 불편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인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명확성에 도달합니다.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한 방향을 찾습니다. 이 혼란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목적을 발견합니다.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12년 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을 재정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말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비전을 명확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명확성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명확성이 있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명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성이 있는 사람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성이 있는 사람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설득력이기 때문입니다. 명확성은 또한 우선순위를 명백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합니다. 무엇에 시간을 쓸 것인지, 무엇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결정하게 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길의 기초입니다. 명확성 없는 침묵은 단순한 소극성입니다. 하지만 명확성이 있는 침묵은 강력한 전략입니다. 목적이 있는 침묵입니다. 방향이 있는 침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모든 의견을 무시하십시오.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은 정말로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누가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 때까지 말하지 마십시오. 이 방향이 분명해질 때까지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 목적이 확실해질 때까지 떠들지 마십시오. 명확성이 오면 침묵은 자연스러워집니다. 명확성이 오면 행동은 확실해집니다. 명확성이 오면 성공은 불가피해집니다. 이것이 침묵의 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4. 신념. 침묵 속에서 타오르는 불. 진정한 신념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는 내용. 진짜 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타오르는 진짜 불을 말입니다. 그 불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애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열기를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그 힘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념의 모습입니다. 조용하지만 뜨겁습니다. 말이 없지만 강력합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바람입니다. 기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말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설득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증명하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관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의 진술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는 내 길을 간다고 말할 때 그것은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법칙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전쟁 동안 그는 양쪽으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북부에서는 그가 너무 응건하다고 했고 남부에서는 그가 너무 급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강요들마저 그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무능하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신념은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를 옹호했습니다. 시간이 그를 증명했습니다. 결과가 그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말로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침묵 속에서 타오르는 신념의 힘입니다. 외부의 인정이 없어도 꺾이지 않는 힘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해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세상의 지지가 없어도 계속 타오르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시련을 통해 단련됩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내며 강화됩니다.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며 깊어집니다. 진정한 신념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 증명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빛납니다. 당신의 신념을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로 시험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같은 원칙을 지킵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같은 가치를 추구합니까?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같은 꿈을 향해 갑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진정한 신념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가진 것은 신념이 아니라 조건부 희망입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일상을 보십시오. 그의 습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그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모든 것이 그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그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설교입니다. 그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교육입니다. 그는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증명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당신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신념이 당신의 매일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 신념이 당신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신념이 당신의 행동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아직 진정한 신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침묵 속에서 타오르는 불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계속 깊이 파십시오. 계속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신념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당신을 멈출 수 없는 존재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5. 보이지 않는 규율. 배경에서의 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일관성의 중요성. 새벽 5시.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박수쳐 주지 않는 시간. 바로 이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규율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규율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규율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규율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규율을 가진 사람은 규율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규율을 실행하느라 말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인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루합니까? 맞습니다. 단조롭습니까? 맞습니다. 재미없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규율의 본질입니다. 재밌을 때만 하는 것은 규율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은 규율이 아닙니다. 동기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은 규율이 아닙니다. 규율은 재미없어도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도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없어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규율은 감정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기분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동기를 넘어선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규율을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동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화입니다.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진짜 운동선수를 말입니다. 그는 운동하고 싶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운동합니다. 그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작가를 보십시오. 진짜 작가를 말입니다. 그는 영감이 있을 때만 쓰지 않습니다. 그는 작가이기 때문에 씁니다. 그에게 글쓰기는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방식입니다. 기업가를 보십시오. 진짜 기업가를 말입니다. 그는 성공이 보장될 때만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업가이기 때문에 일합니다. 그에게 일은 결과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규율의 힘입니다. 외부의 동기가 필요하지 않은 힘입니다. 다른 사람의 격려가 없어도 작동하는 힘입니다. 보상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계속되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작은 승리들의 축적입니다. 작은 약속들의 이행입니다. 작은 일들의 반복입니다. 매일 자신과 한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한 작은 말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은 불필요해집니다. 습관이 의지력을 대신합니다. 자동화가 노력을 대신합니다. 정체성이 동기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일관성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서의 성실함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의 끈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규율은 관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박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인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새벽에 혼자 체육관에서 연습할 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할 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그들을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침묵 속 규율의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는 힘입니다. 모든 사람이 쉬고 있을 때 일하는 힘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기대를 뛰어넘는 힘입니다. 당신도 이런 규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창한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것,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는 것,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완벽하게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예외 없이 하십시오. 변명 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동기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더 이상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더 이상 외부의 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 자체가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체가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체가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6. 목적. 침묵을 신성하게 만드는 에너지. 목적이 있는 침묵과 목적 없는 침묵의 차이. 모든 침묵이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침묵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어떤 침묵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어떤 침묵은 약함에서 나옵니다. 어떤 침묵은 강함에서 나옵니다. 어떤 침묵은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침묵은 목적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어떤 침묵입니까?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 말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어서입니까?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확신해서입니까? 목표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목표가 너무 명확해서입니까? 목적 없는 침묵은 공허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용함일 뿐입니다. 그것은 소극성입니다. 회피입니다. 도망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침묵은 다릅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힘입니다. 무기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다릅니다. 그의 걸음이 다릅니다. 그의 눈빛이 다릅니다. 그의 존재감이 다릅니다. 그는 바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을 적게 하지만 영향력은 큽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자신보다 큰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침묵을 신성하게 만듭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인정을 받기 위해 삽니다. 박수를 받기 위해 삽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말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끊임없이 증명하려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영향력을 위해 삽니다. 유산을 위해 삽니다. 변화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그는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 자신의 사명, 자신의 신념 때문에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침묵은 강력했습니다. 그녀의 조용함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적 때문에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보다 제품으로 말했습니다. 설명보다 혁신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목적의 힘입니다. 목적은 당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목적은 당신의 고통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목적은 당신의 침묵에 힘을 부여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그들에게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매 분이 의미 있습니다. 매 시간이 목표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말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고통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것은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목적을 향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고통을 환영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침묵을 유지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것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목적은 당신보다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편안함보다 중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두려움보다 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도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일을 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계속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당신의 모든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엄청난 인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관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 자체가 그들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명 자체가 그들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즉시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없다면 아직 진정한 목적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당신의 침묵을 신성하게 만들 에너지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목적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당신의 침묵을 무기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당신을 멈출 수 없는 존재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7. 회복 탄력성. 조용한 힘의 진정한 시험. 고통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강함. 성공할 때 침묵하는 것은 쉽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조용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때 겸손한 것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의 힘은 그때 시험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침묵의 힘은 어둠 속에서 시험됩니다. 배신당했을 때에도 침묵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에도 조용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외면했을 때에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떠들어댑니다. 실패 속에서 변명합니다. 고통이 클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설명이 길어집니다. 절망이 클수록 정당화가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고통 속에서도 침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조용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려움이 설명으로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패가 변명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넬슨 만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27년입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27년을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27년을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그는 침묵했습니다. 조용히 견뎠습니다. 말없이 성장했습니다. 그 27년의 어둠 속에서 그는 더 강해졌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용서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통합했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힘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매 순간의 결정의 결과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기로 하는 선택, 어려움 속에서도 조용하기로 하는 결정, 절망 속에서도 말하지 않기로 하는 의지.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불평하지 않는 힘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면서도 조용한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변명하지 않는 것, 일어날 때마다 원망하지 않는 것,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불운을 떠들어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상황을 설명했습니까? 남을 탓했습니까? 운이 나빴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까? 진정한 강함을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넘어집니다. 그들도 실패합니다. 그들도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배웁니다. 조용히 성장합니다. 조용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은 더 잘 대처합니다. 더 현명하게 반응합니다. 더 강하게 견딥니다. 이것이 침묵의 교훈입니다. 고통은 말로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침묵 속에서 소화되어야 합니다. 고통은 조용한 성찰을 통해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은 말없는 인내를 통해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통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을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십시오. 완전히 느끼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소음으로 바꾸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불평으로 바꾸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변명으로 바꾸지는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연료로 바꾸십시오. 그것을 동기로 바꾸십시오. 그것을 힘으로 바꾸십시오. 조용히, 말없이,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조용히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십시오.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욕구를 참으십시오. 그것을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십시오. 대신 조용히 견디십시오. 말없이 배우십시오. 침묵 속에서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 어려움이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 침묵이 당신을 멈출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8. 행동. 의도를 운명으로 바꾸는 다리. 침묵과 행동의 결합의 중요성. 침묵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침묵 속에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체일 뿐입니다. 만약 조용함 속에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게으름일 뿐입니다. 만약 말없음 속에 실행이 없다면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진정한 침묵의 힘은 행동과 결합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말하지 않되 움직이는 것, 설명하지 않되 실행하는 것, 떠들지 않되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침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꿈꾸는 그 미래를 위해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 변화를 위해 이번 주에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그 목표를 위해 이번 달에 무엇을 했습니까? 만약 명확한 답이 없다면 당신의 침묵은 가짜입니다. 당신의 조용함은 위선입니다. 당신의 말없음은 자기기만입니다. 왜냐면 진정한 침묵은 항상 행동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행동 없는 침묵을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떠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침묵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실패의 두려움, 거절의 두려움, 비판의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행동하지 않기 위한 변명으로 침묵을 사용합니다. 시도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조용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너무 바빠서 말할 시간이 없는 침묵입니다. 너무 집중해서 설명할 여유가 없는 침묵입니다. 너무 몰입해서 떠들 에너지가 없는 침묵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차고에서 아마존을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비전에 대해 세상에 떠들어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휴일에도 일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행동으로 가득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전기차 혁명을 꿈꿨을 때 그는 자동차 업계의 불가능성에 대해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공장에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매일 엔지니어들과 함께 개선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침묵의 힘입니다. 말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손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설명으로 에너지를 쓰는 대신 실행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토론으로 나를 보내는 대신 작업으로 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의 규모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일관성입니다. 매일 작은 행동을 하는 것이 가끔 큰 행동을 하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매일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 가끔 크게 뛰는 것보다 멀리 갑니다. 물방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물방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떨어지는 물방울은 바위를 뚫습니다. 매일 같은 곳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거대한 바위도 관통합니다. 시간과 일관성의 힘입니다. 당신의 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는 작은 행동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는 작은 행동은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작은 걸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달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당장의 성과를 원합니다. 빠른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합니다.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진정한 성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지속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침묵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처음 몇 달 동안도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2년 후에는 모든 사람이 그 변화를 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결과에 놀랍니다. 매일 공부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실력 향상이 미미해 보입니다. 하루하루의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일 사업을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성과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매출도 적고 고객도 적고 인지도도 낮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개선하고 매일 조금씩 발전시킨 결과 몇 년 후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침묵과 행동의 결합이 만드는 마법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주목할 때쯤 당신은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존재를 인정할 때쯤 당신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목표를 선언하지 마십시오.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시간이 당신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결과가 당신의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성취가 당신의 증명서가 될 것입니다. 9. 감사함. 조용한 전사의 내면 갑옷. 감사함이 주는 평정심과 내적 힘. 감사함을 연약함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굴복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체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사함의 진정한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함은 가장 강력한 내면의 무기입니다. 감사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감사함은 강함입니다. 감사함은 굴복이 아닙니다. 감사함은 지혜입니다. 감사함은 체념이 아닙니다. 감사함은 평정심입니다. 그리고 이 평정심이야말로 조용한 전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갑옷입니다. 평정심이 없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에 반응합니다. 모든 비판에 화를 냅니다. 모든 실패에 절망합니다. 모든 지연에 불안해합니다. 모든 거절에 상처받습니다. 그의 감정은 외부 상황에 좌우됩니다. 그의 기분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합니다. 이런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신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말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정당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함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성장할 기회를 발견합니다. 모든 고통에서 강해질 이유를 봅니다. 이것이 감사함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힘입니다. 실패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절당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배신당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10대에 임신했다가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고통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그녀에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랑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부모와 아내, 형제를 모두 잃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인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사함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감사함은 고통을 성장으로 바꿉니다. 감사함은 실패를 배움으로 바꿉니다. 감사함은 어둠을 빛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은 침묵을 평화로 바꿉니다. 감사함이 없는 침묵은 괴롭습니다.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불만으로 차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이 있는 침묵은 평화롭습니다. 만족으로 가득합니다. 충만함으로 차 있습니다. 감사함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움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함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은 매우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매 순간 내리는 결정입니다. 매 상황에서 택하는 관점입니다. 누구나 불평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원망할 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화낼 상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을 선택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찾습니다. 배울 점을 찾습니다. 성장할 기회를 찾습니다. 강해질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항상 그것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것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은 또한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화내고 좌절하는 데 소모되는 힘은 막대합니다. 하지만 감사함을 가진 사람은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씁니다. 성장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감사함을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얼굴이 다릅니다. 그들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끌립니다. 사람들은 그들 주위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감사함의 자기적 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행운을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에서 나오는 평화로운 에너지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불평하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당신이 원망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당신이 화내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것들에서 감사할 점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억지스러울 것입니다. 가짜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계속 연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감사함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사함은 습관이 됩니다. 감사함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침묵은 완성됩니다. 불평 없는 침묵, 원망 없는 침묵, 화 없는 침묵이 됩니다. 평화로운 침묵, 만족스러운 침묵, 충만한 침묵이 됩니다. 이것이 조용한 전사의 내면 갑옷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비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 방식의 선택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선택입니다.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의 선택입니다. 한쪽에는 소음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설명, 끝없는 정당화, 멈추지 않는 자기 홍보가 있습니다. 이 길에서는 모든 사람이 외치고 모든 사람이 과시하며 모든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 길은 쉬워 보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당장의 관심을 얻게 해줍니다. 다른 한쪽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조용한 확신, 말 없는 행동, 소리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길에서는 결과가 말을 대신하고 성취가 증명을 대신하며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이 길은 어려워 보입니다. 인내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실제로는 가장 힘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박수를 받아도, 아무리 많은 관심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항상 더 큰 소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 두 번째 길, 침묵의 길은 실제로는 가장 평화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는 내면의 평정심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내부로 집중됩니다. 당신의 힘이 분산되지 않고 축적됩니다. 당신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강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말을 줄일수록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덜 드러낼수록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다. 당신이 증명하려 하지 않을수록 당신의 존재 자체가 더 강력한 증명이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진정한 힘은 항상 조용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항상 겸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항상 침묵합니다. 당신 주변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떠들어댑니까? 아니면 조용합니까? 그들은 자신을 과시합니까? 아니면 겸손합니까? 그들은 말로 설득합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줍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거인들은 모두 조용합니다. 그들의 힘은 소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과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설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침묵의 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확신을 택할 수 있습니다. 말 없는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혼자 걸어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이들과 함께 이 진실을 더 깊이 탐구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선택을 다시 하십시오. 매 순간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이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매번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마다 이 지혜를 적용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조용함이 당신의 가장 큰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겸손함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말이 아닌 존재로, 설명이 아닌 증명으로, 소음이 아닌 침묵으로 승리하는 삶의 시작입니다.